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없었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응급실 가는 구급대원들이 입틀 막혔으니 뭐 어떤 상황이 다 알려졌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응급실 대란은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의 입틀막에도 불구하고 삐져나왔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이열이 40도 넘었는데 응급실 문턱에서 발 동동. 아이가 어릴수록 이제 응급실에 가는 횟수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열이 나더라도 이게 왜 나는지 모르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굉장히 특히나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응급실 문턱에서 저런 일이 또 발생한 거죠. 특히나 이제 체온계는 42도가 없잖아요. 41도까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40도가 넘는다는 거는 엄청 위험한 신호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계속 방치하면. 다 그리고 섣불에 받쳐 안구가 파열됐는데 15시간 만에 수술대로. 아, 저런 뉴스가 저 15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와, 병원 대기줄 싫어하냐?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그러니까 저렇게 이런 게 응급실 대란 아니래요. 오늘 저 와. 정부에서요. 응급실 대란 없었다. 뭐 평상시보다 어쨌다라고 거짓말 하던데 입틀막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뭔 개소리입니까?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문제는 큰 혼란은 없어. 큰 혼란이 없다는 게 지금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나 있는데. 자, 추석 연휴 응급실 SBS가 다녀왔습니다. 10곳에서 퇴짜, 직접 겪으니 울분. 울분 터지죠 진짜. 저게 구급차에서 구급대원하고 같이 지금 병원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네, 수 있는 그렇죠. 정원을. 네. 아픈 사람도 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사회가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런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데 평상시 때 우리가 작년 추석, 재작년 추석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똑같은 뉴스긴 하죠. 복부 자상 환자 4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복부에 자상이 칼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아, 4시간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뚝 터지듯 들어오는 환자들. 이제는 2차 병원도 난리. 그 2차 병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그 응급실이 갖춰져 있는 큰 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지역 뭐 그 응급 외상센터 뭐 이런 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뭐 빅5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그런 큰 대형 병원을 말하는 거고, 지역에 있는 2차 병원들은 그나마 나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급 병원에서 못 받아주는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화재 현장에 사람 오고요. 호흡곤란이나 다리가 부어서 온 사람도 있고. 평일에는 4, 50명 정도 오는데 연휴 때는 60에서 90명 오고요. 별 환자가 다 오는 거죠. 성묘 갔다가 셔틀버스에 손가락 껴서 절단돼서 오고. 별별 사건이 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 응급실 뺑뺑이를 했던 분들의 인터뷰 속에 다들 어떤 맥락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갔는데 응급실을 못 갔다는 그 엄마의 인터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다. 예, 왜냐하면은 엄마들끼리 그 카톡방에서 워낙 그렇죠. 응급실을 가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애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해열제 먹이면서 최대한 버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응급실을 안 가고 다음 날 낮에, 그러니까 외래로 접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누른 수요가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맥락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돼서 내보내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전체가 아니고 지금 보여드린 게 연휴 동안에 응급실 관련된 그 유튜브로 나와 있는 뉴스를 저희가 다 모아서 보내드린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로 나온 것들 중에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그 25주 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 몇 군데를 지금 응급실 전화를 다 했지만 특히나 산부인과 응급실 의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도 그 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지금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주면은 사실 6개월 정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0군데요. 네. 70군데를 구급차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면 거의 미숙아로 이제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그 미숙아를 케어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진료를 거부한 병원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총체적 난국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로 공포스럽지는 않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남은 전공의가 딱 7명이랍니다. 다 떠나고 병원으로는 5곳밖에 없답니다. 그런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문제는 그 명절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했었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럼 뭐예요? 추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장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그거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명절 연휴가 끝나고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은 발생해요. 추석 연휴가 아니라도 사고는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수능 지나고 나면은 뭐 사태가 누그러질 거냐? 그러면 내년 신입생 이게 새학기가 시작되면 누그러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점점 더 심각하고 더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열받았던 거는 연휴 시작하는 지점에서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구급대원 입틀막 사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가 이 사건을 사실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죠. 윤석열이야. 한덕수하고 지금 남인순 의원하고 지금 그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저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나 짜요 하니까 한덕수 야 저분은 진짜 이럴 때만 아주 기력이 정정해 아주. 급발진하더라고요, 한덕수.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니 소방청에서는 야 니들 언론하고 접촉하지 마. 영상 밖으로 유출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번 명절에 이 응급실 뺑뺑이 뉴스를 좀 덜 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죠. 징계한다니까.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서장이 보고 소방활동 중 취득한 영상, 음성 등 유출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내용 쭉 보면요. 네. 그 언론 대응을 자제하라 정도가 아니라 징계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인터뷰에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가 종종 나가곤 하니까 이게 갑자기 소방청이 저런 지시사항을 내리는 겁니다. 그 입틀막 해서 지금 될 일이냐고. 저 입틀막이 소방대원들한테만 하겠어요? 지금 언론한테도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것 때문에 아마 응급실 뺑뺑이 뉴스를 덜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은 훨씬 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딱 명절 끝나기 전에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에는 소방청에서 당부 사항은 일부 소방공무원 개인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거나 일부 지역의 현상이 전국적 일반으로 오해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살짝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 상황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산부인과 의가 없어서 그 응급처치를 못해서 70군데나 산부인과 그 임산부가 갈 일이냐고요. 지금 기자들이 그 소방 요원들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몇 번째 지금 그 거절을 당했습니까?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 소방대원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저는 소방청장이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처음 임명했던 소방청장이 그 이후에 비리 때문에 공석을 만든 지 한 1년 가까이 된 다음에 들어온 소방청장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짓이 입틀막이나 하고 있고 진짜 너무 한심한 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구급차 내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위급한 상황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병원에 한 군데 응급실 가는데 안 받아줘요.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그러면 이게 사태 해결에 있어서
심각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언론에 알리지 마. 내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이거 그냥 알렸을 경우엔 무조건 징계한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이제 그 구급차 내 뭐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언론에 알리는 것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지금 연합뉴스 TV 최근에 썸네일이 이거예요. 추석 연휴 응급실 이송 거부 잇따라. 이게 응급실 대란이 아니면 뭐예요? 연합뉴스는 저 정부 보조금 들어가는 언론사입니다. 그나마 저것도 많이 톤 다운 했으니까 요원하다는 표현으로 지금 그렇게만 쓴 거죠. 응급실 뺑뺑이 사례 증가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명절이 포함된 건 아니고 윤석열이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례 증가 한번 보세요. 전국은 22%가 늘었고요. 서울은 83%가 늘었습니다. 대전 한번 보실래요? 185% 늘었습니다. 저게 추석이라고 달라질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의료 환경이 안 좋은 곳일수록 더 크게 심각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것도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3월부터 지금 조짐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추석이 돼서 9월 돼서야? 그럼 그 사이에도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가 집계를 못했을 뿐이지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독수 이야기가 괘씸했던 거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아니 지금 명절이 아닌 아까 그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3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무슨 일인지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는 데이터를 내려면 첫 번째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거 포함됐을 거고 사고는 늘 나니까 네. 두 번째는 하나 있을 수 있어. 나 진짜 주위에서 들은 거야 최근에. 야 운전하지 말아야 응급실 뺑뺑이 돈단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 맞아요. 심리가. 네.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척을 하면 안 돼. 경증 환자는 본인 부담 90%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통계가 왜곡된 걸 복지부가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료 대란 이후로 응급실 환자 사망률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 숫자는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아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게 제대로 상황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응급실에 사람이 안 가니까 응급실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응급실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윤석열의 그 고집 하나를 다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밑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막 입막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초반에는 의사협회가 욕을 먹었죠. 니들 기득권 지키게 하는 거냐, 네. 뭐 밥통 지키게 하는 거냐 하는데 시점상 이거를 주도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 들이밀었던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걸 해결했다면 총선 전에 해결했다면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의석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는 건 뭐냐. 어떤 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의 영역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늘려 하면 의사들이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능력한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사들한테 무조건 받아. 그 후에 지금까지 협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동훈 같은 애들 모여갖고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드네 마네 하지만 한동훈이가 뭐 자기 권위상 비슷하게 하면 쌩까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요. 의사협회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정부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450명, 500명 정도를 늘렸다고 하면 윤석열 칭찬 처음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걸 해내네? 못하잖아요. 지금 타이밍은요. 정부가 무조건 덕박 써야 되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휴 동안에 여당 대표 뭐 했습니까? 공중파 라디오 나가서 노래나 틀고 앉아 있었으면서 그지 팝송 듣고. 팝송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무슨 컴투게더 같은 노래를 틀고 앉아 있으면서 그 선곡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CBS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욕이 채팅창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틀고 앉아 자기가 무슨 지금 DJ 노릇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한동훈이
의원이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당 대표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인정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의료 대란이 나고 있는 시점에 나가서 노래를 틀고 있어야 되냐 너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이 타이밍에 라디오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팝송 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난리 났을걸요? 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나 이게 그지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한동훈 우상화 같은 거잖아. 나는 팝 잘 알. 팝송 잘 알아. 세련돼 보여. 무슨 개소리야 이게. 팝송 잘 아는 거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팝송 백날 잘하면 뭐해요. 그게 어디인가 쓸모가 있어야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안 그러면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통찰을 주거나 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됐고요. 자 새날은 내일도 모레도 방송을 할 건데 이거 좀 심하잖아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구급대올 입틀막.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휴.